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아유 인생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 많지.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 마련인데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잘 죽는 것, 이거 웰다잉이라 합니다. 부산에서 웰다잉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하던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김소영 운영지원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좀 깁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까지는 알겠는데 호스피스 네. 완화케어센터. 네.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여기는 뭘 하는 곳입니까? 네, 그 호스피스 완화 케어 센터 그 이름이 참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센터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센터 건물 안에 환자분들이 계시진 않아요. 예. 저희 환자분들은 모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즉 가정에 계시는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형 호스피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간호사라고 하면 보통 가정 간호사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가정 간호사는 그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들이고요. 저희 센터는 그 100% 부산시 시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부산시에서 호스피스 완화 케어 사업을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라고 하면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센터에서 그러면 이제 다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분들이 가정에 계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보통은 저희가 공공형 서비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보건소에 거기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재감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말기 상황이 되면 저희 센터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저희 센터가 2008년부터 이제 개소해서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는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보를 듣고 직접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좀 웰다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웰다잉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죽음이 막연하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요. 근데 여기다 웰을 붙였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네, 이 죽음 준비 교육인데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내 생각대로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죽는 건데 사는 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교육명을 정했고요. 말 그대로 잘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말하자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몇 살까지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몇 살부터는 우리는 죽어가는 것일까요? 아무도 그거는 예측할 수 없죠. 하루를 사는 게 하루 죽는 거죠. 네네, 아주 없고 그 순간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참 당황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치료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애에서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웰다잉 교육은 나의 삶 그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건강할 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그 절반 이상을 죽기 전 3개월에 다 쓴다. 그러니까 오만 치료를 다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옆에서 보면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육을 받으셨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으시겠어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상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면 아무도 그 결정, 호스피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 인식 교육은 건강할 때 네. 이렇게 듣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 웰다잉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네네. 예, 제 나이 때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서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오솔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한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네. 저희 센터 이름도 긴데 예. 인평 여기도 길어서 저희가 보통 인평원이라고 예,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여기서 그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 상생 협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또한 기네요. 이 또한 길어요. 이것이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지역의 대학이 함께 상생을 해서 함께 협력을 상생해서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임팩트하게 딱 한 줄임말 하기도 그러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초고령화 시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예. 했고 그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죽음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솔길 프로젝트라는 이 이름은 생애 말기 구간에 있을 그 구비구비마다의 복잡한 건강 문제를 저희 간호사가 함께 하겠다.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가 이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애 말기 진입군이라고 하는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마다의 그 마을 단위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웰다잉 교육을 하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네네. 그러니까 이 용어도 생소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예,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네네. 있는지 이런 말씀 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대학이 그 대학 교수님들이 이게 전문 교수단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이 웰다잉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보통은 그 이 웰다잉 교육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진 않고요. 그 설명할 때 웰다잉 교육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신청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 신청을 사전 연명 연명 의료 의향서. 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연명으로 결정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예. 그 이제 제정된 사유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 예. 어쨌든 연명으로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맞아요. 이게 정말 네네.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데 네. 연명 치료 할 거냐 말 거냐 거냐를 네네. 본인이 직접 결정하게 미리 결정해 놓는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면서 네, 제출하기 네. 전에 네. 저희 센터의 간호사들이 모두 이 사전연명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신청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이 교육을 받게 되고 실제로는 이 교육을 또 받으시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의 결정을 조금 더 신중해지시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향서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정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지 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또 이러한 그리고 그때는 뭐 누구의 판단이 필요한 건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네. 수업을 받게 되면 이 결정서를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계세요. 사실 오솔길 프로젝트 더 여쭤보기 전에 네. 그러니까 웰다잉 좀 맛배기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네네. 하는지 뭐부터 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게 뭔지 지금 뭐 이렇게 준비 안 된 부분들 맞아요. 하시니까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팀장님 그냥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웰다잉 교육의 그 대주제를 내 생각대로 사는 법이라고 그랬죠. 정했고 예. 그 각 주차 6주의 교육인데 각 주차마다 소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뭡니까? 1주는 더 머무르고 싶은 이곳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2주는 내가 함께했던 것들과의 3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4주는 삶 그 너머의 삶을 5주는 준비합니다. 6주 또 하나의 씨앗을 품고 더 머무르고 싶은 이곳에서 내가 함께했던 것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삶 그 너머의 삶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의 씨앗을 품고
제목만 봐도 뭔가 엄청 아니, 세계적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예, 저희는 눈물이 잘 나야 되는데 네. 엄청 체계적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감동 파괴자 같은 이런.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주에 더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라는 주제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저희는 호스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를 1주차에 합니다. 네. 그러면 예상이 되시죠? 두 번째 주 내가 함께했던 것들과의라는 인생을 두 번째 주가 좀 울려요. 회상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어떤 회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쵸. 편지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밀당. 네네. 야 감동 파괴 밀당까지. 굉장히 보통이 아니신데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알라면. 자 그리고요. 네. 3주차.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신청을 하셔서 각 마을 건강센터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목만 이렇게 이제 아까 딱 들어봐도 어느 정도 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약간 짐작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산시에서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웰다잉 교육을 듣고 실제로 그 부산시의 주민들의 죽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이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이 연구가 선정이 되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해 봤더니 이 교육을 받으신 군은 받지 않은 군보다 그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에 대한 의식이 이게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성까지 평가된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된 교육이 남아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시간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말 건강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쭉 배운다는 게 하시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겠어요. 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저희가 돌봤던 환자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하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셨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살아계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분들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훨씬 더 이게 현장감 있고 실제적인 교육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오솔길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까 65세 이상이라 하셨는데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오솔길 프로젝트는 65세 이상의 생애말기 진입군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언제 있냐면 보통 평일 낮에 10시나 2시 이렇게 낮 시간대에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한참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6주간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문은 열려 있으나 오시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생애 마지막 이제 가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좀 그렇게 할 걸, 뭘 할 걸 이렇게 좀 후회를 많이들 하신다고. 그리고 뭐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약간 좀만 팁을 조금만. 팁 한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본인들은 자신이 있으셨대요. 처음에 이제 65세가 이상이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우리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겠다. 죽겠다라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준비를 뭐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가족이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 돌보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떤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기간에 맡겨야 되는 어떤 이런 의무적인 어떤 부담도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런 부담은 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고 가야 되는 부담이라면 깨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이러한 부담을 너희에게 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이런 표시를 약간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편지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이런 고마운 것들 너가 나의 끝을 마지막을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뭐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야, 제가 그런 거 하게 표시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서 하신 분들은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자녀들도 네, 그 받으면 네. 저 벌써 울컥한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네. 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준비가 되겠네요. 네네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게 생애 말기다, 말기암을 이렇게 주치의로도 판단을 받으면 이제 무의미한 어떤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정들을 가족들이 참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효를 하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어떤 부담을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받아야 많은데 돼요. 시간이 네. 지금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돌아가십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 죽음의 그 순간 임박해 있을 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건강할 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는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이 교육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또 더 자세한 걸 들으시려면 네. 이제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프로젝트 되는데 신청해서. 이제 일단은 시간이 10시 2시니까 6주간 해야 되니까 잘 한번 네네. 생각해 보시고 또 예. 시간 한번 내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의 김소영 운영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야, 네, 저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